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세 가지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2025년 1회차를 볼 때 정말 동공이 흔들렸던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 문제 또한 굉장히 동공이 흔들렸다. 왜냐면 사실은 뭐 제가 공부가 굉장히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이 문제 저희가 2023년, 2024년 최근 빈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19년 정도에 되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에 글쎄요. 지금 제가 찍은 거는 아직 20년도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보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안 들어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더 웃긴 거죠. 자, 산투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노래를 그 산토끼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서 산투생 산투생 하면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노래만 열심히 불렀나 봐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뭐가 뭔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연결을 좀 시키는 좀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산업분류의 세 가지 기준은 답을 막 그렇게 거창하게 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파란 색깔 저희가 산투생이라고 하는 그 기준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산출물 그다음에 투입물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자 그래서 제가 또 이 대목에서 그 EBS의 골라듀는 다큐래요. 다큐 또는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은 생산 공정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이제 특히나 빵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빵이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면은 이제 투입물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 때 당연히 뭐 밀가루 이런 거 들어갈 거고 뭐 계란 그다음에 뭐 버터 뭐 이런 거 들어갈 거죠. 그래서 원재료 그래서 생산 공정 이제 막 저을 때 워낙 이렇게 막 반죽 같은 거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막 기계가 막 이렇게 물이랑 해가지고 반죽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마음의 안정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생산 기술 및 그런 시설, 그런 공장에, 그 다음에 뭐 그런 기술이나,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배운 거. 그 막 옮기는, 막 그런, 그, 막 움직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움직이는 저희가 그 수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칸칸마다 돼 있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배웠잖아요. 파레트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 수레 같은 거 칸칸마다 돼 있는 약간 선반? 약간 그런 거를 약간 바퀴식 이동으로 돼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레트라고 부른다고 한대요. 그래서 약간 또 깨알 속에 또 그 다큐 지식인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재미지는 거죠. 그래서 막 반죽기가 돌고 막 해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빠진 빵은 원래 좋아했긴 했지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이제 그 파리 거기에서 좋아하는 빵이 이제 촉촉한 치즈케이크라고 이제 고구마 맛하고 이제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안에 그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CS 그 훈련 받을 때도 그걸 항상 두 개씩 쟁겨놓고 서랍에다가 쟁겨놓고 막 먹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NCS가 지금 끝난 지가 한 2주 돼가나? 이제 2주 정도 돼가는데, 2주 전까지는 이제 그게 정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비인기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아깝다. 그때 좀 사재기를 해줄 걸.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출물은 그 제가 좋아했던 그 촉촉한 치즈 그 빵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빵이 진짜 촉촉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촉촉했어요. 그래서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수요처 정말 제가 거기 SPC 찾아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기능 및 용도는 이제 뭐 빵,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겠죠, 뭐. 그래서 산투생이다. 갑자기 그 치즈빵이 생각나면서 투입물, 재료가 될 테고, 그다음에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재료와 뭐 이렇게 공정 과정, 이동 과정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백다방이 좀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떡 같은 게 좀 이슈던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이렇게 몰아가진 않겠습니다. 저희의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틀렸다.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의 9월 말 사원 수는 2,000명, 그리고 신규 채용 인원수는 200명이래요. 자, 전입 인원수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월에 입직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뭔가 변형 문제로 지금 출제된 문제인데 세상에나 바야흐로 10년 전에 15년 1회의 변형 문제래요. 웬일이야. 도대체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지 되는 건지 정말 아리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15년도까지 공부를 해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뭐 어디 지구 끝까지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강산이 지금 한 번 변했는 이 연차 뭡니까 15년. 어쨌든 저희가 일단 입직률이라는 것을 알고 갔으면 돼요. 언젠가 또 뭐 이게 35년에 나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저희는 입직률이다라는 것만 이 공식만 알면 그래도 뭐 35년에 뭐 저희가 35년까지 이걸 하고 있겠냐마는 어쨌든 입직률은 자, 전월 말. 그러니까 전월 말 근로자 수라는 것은 원래 일하고 있던 그 이전의 근로자 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직자. 그러니까 신규 채용된 입직, 들 입자를 써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일단 보시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노동 수요, 그쵸? 노동 수요 구했을 때 그 변화율 빼고는 다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입직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래 9월 달에는 지금 2,000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0월 달에 전월이니까 이제 2,000명이 9월 달에 2,000명이 되는 거고 자, 신규 채용은 200명. 자, 그렇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만 할 수 없겠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 해서 100명 해서 자, 신규 채용 200명 그리고 전입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순환 근무제를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뭔가 전입돼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어쨌든 새로 입직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명 분에 300명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5%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데 같았으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겼겠지만 2025년의 문제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 2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년에 대한 1회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도 없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지만 사실 저희가 입직률이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께서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라면 저희가 봤던 구구 크러스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동 수요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입직률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릿고개 노래라니까요. 이거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 진성의 그 보릿고개 노래 아시죠?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그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쓰시든 뭘 하시든 2회, 3회 때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계산 문제를 보면서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이번엔 직업분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직업분류의 1번 원칙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제가 보고 갔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게 23년 3회차에 아마 2번 문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번호까지 기억하는 건 왜냐면 제가 23회 3회차까지는 다 볼 수가 없었어요. 23년은 그래서 제가 23년까지는 다 봤다라고 말도 못 하겠는 게 23년에 3회차를 그 2번 문제까지는 보았는데 제가 3번 문제부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2번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칠 운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본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가장 생생한 암기가 됐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게 4점 배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각 하나당
이제 2점, 2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얘랑은 이제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가 이번에 출제가 됨으로써 직업 분류에서는 포괄성과 그 벡터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배제를 하고 이제 어차피 직업 분류에서 물어볼 문제 수두룩 빡빡이고 산업 분류에서 물어볼 문제 그 산투생 말고 수두룩 빡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고마운 것은 얘는 이제 일단은 그 점수를 주는 문제였어요. 점수를 주는 문제인데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제 직업 분류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이제 있겠죠. 이게 가장 직업 분류에서 쉬운 문제라고 한다라면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숫자가 들어가는 거, 뭐 수준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그 산업 분류에서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단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원칙 같은 거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원칙을 물어봤다는 것은 산업 분류에서 원칙을 물어볼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업 분류에서 나올 문제, 산업 분류에서 나올 문제, 걔네들을 몇 가지 좀 챙겨가셔야 된다.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 벡터성의 원칙은 일단은 지금 23년 3회차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25년 1회차에 나왔고, 얘는 이제 빠르면 이제 26년, 이제 27년에 보게 될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 가져가시면서 일단 포괄성의 원칙과 벡터성의 원칙을 한번 그래도 보고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성이라는 것은 일단 정말 포괄한다.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리고 벡터성의 원칙은 뭐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같은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자, 이 분류가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지지만 뭔가 동일하고 유사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 지원사라던가 뭐 생활 돌봄 서비스 관련된 그런 직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생활 돌봄 그래서 돌봄 지원사 이렇게 하면 어디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돌봄 강사의 영역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돌봄 뭐 사회복지 중에서도 그다음에 뭐 생활지원사라든지 이제 그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류 안에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강사 실버계에 제가 블랙핑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그런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음악 프로그램, 뭐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실버 강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거는 초계적으로 그냥 쪼개서 나누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려면 배포가 커야 된다. 왜냐면 정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 다 만나기 때문에 배포가 크지 않고서는 저희가 3일 만에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배포가 커야 된다라고 해서 배타성의 원칙. 얘는 좀 더 작은 개념이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같은 직업에 분류되어야 되고 포괄은 뭐다? 모든 직무는 어디인가의 분류에 하나에는 그래도 포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12번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2회차, 3회차 준비할 때는 얘는 나올 확률 굉장히 적다. 다른 직업 분류에 나오는 빈출 문제,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이 기준을 판단할 때 참조하는 것을 증거라고 한대요. 자, 개념 증거와 실제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동공지진 3, 4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도 그냥 저도 즉흥해서 뭔가 말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말에서 주어지는 걸로 일단 썼어요. 일단 증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위에 좀 굉장히 친절하게 나온 편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이 기준이 규준 참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기준이 준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랬을 때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
자, 근데 이 개념 준거는 어떻게 좀 말을 맞춰서 쓸 것 같긴 한데, 실제 준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답을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게 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써야 될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보면은, 개념 준거는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기준이며, 저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쓸 때 약간 이 이론적이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이제 그 정의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뭔가 개념하면 딱 그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저 부분 점수를 주셨을지 안 주셨을지 저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개념이라는 것은 딱 주어진 정말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생산 공정 얘기하면서 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빵이라고 했을 때 뭔가 밀가루로 만든 형태의 뭔가 이렇게 탄수화물의 종류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게 개념이 내려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측정이 불가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려면 정말 이것은 한 3회차 정도 이제 한 정말 장기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기생들이 이렇게 좀 말을 좀 예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약간 이 병아리들은 정말 주어진 대로 고지고대로 쓰는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이쁘게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뭐라 쓴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실제 준거를 보시면 연구자가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이 외부적 실제적 기준이며 아까는 이론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는 이제 어쨌든 뭔가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외부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이며 개념 준거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한 준거이다. 자, 뭔가 저도 이제 이 얘네들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뭔가 다른 개념이다. 뭔가 대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뭔가 제 창의력이 거기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실제 준거를 제가 개념 준거는 정의 어쩌고저쩌고 썼던 것 같은데 실제는 뭐 실제적으로 약간 이 실제라는 말을 뭔가 이렇게 돌려 썼겠죠. 그래서 외부적 실제적인 기준이며 개념 준거를 측정한 그런 형태를 변화한 준거이다라고 있는데 일단은 개념은 이론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한 추상적이었더라면 이 실제 준거라는 것은 잠깐 빵이라는 것은 아까 뭐 탄수화물이고 뭐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약간 이제 이런 거라면 정말 빵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의 이제 그런 그 기능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른 단백질 요소는 없을까? 뭐 지방적인 뭐 크림이 뭐 이런 들어간 빵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쌀로 만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빵이라는 것이 밀가루로 만든 것만 빵일까라고 해서 이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번 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준거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한 준거가 실제 준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실제 준거고 개념은 이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한 연구가 실제 준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면 준거에 관련된 의미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21년에 나왔던 이제 뭐 규준 참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준거, 그런 의미도 물어보는 것과 예를 쓰라는 문제도 나왔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지금은 25년, 이제 이거가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시험을 봤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6월이거든요? 달력을 지금 넘겨야 되겠네. 달력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7월 달에 시험이니까 저희가 이제 한 달하고도 지금 정확하게 치면 한 달 이상이 남긴 했는데 7월 19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표는 2회차에 붙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찍어놓은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뭐가 정신없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이 영상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 또 이제 좀 책을 이제 좀 제 식대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판매 용도는 아니지만 함께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제가 일단은 2025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빠르게 저희는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거 전주를 약하게 틀었는데 너무 이게 빵빵하게 틀리면 지난번에 이승기 노래 인지적 그 오류 설명하다가 제가 그 청신이 나갔었나 봐. 그 노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크니까 저작권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노래를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작권에 이제 표시가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잘못된 만남을 이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잘못된 이 동기부여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살짝 전주만 이게 사실 노래 관련한 컨텐츠였더라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느 날 아우 하면서 이제 막 놀 텐데 지금 또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잠깐 와가지고 일단 빨리 직업 상담사를 살짝 맞추고 여러분들과 합격이 되시는 그날 진짜 한번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노래방에서 와 우리 이제 합격했어 이제 막 하면서 진짜 신나게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잘못된 근데 저희가 잘못된 만남은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90년대 이제 신나는 뽕짝 메들리 이제 막 이런 옛날에 추억의 노래들 있잖아요. 한번 놀아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14번에 아들러의 개인주의 침착하고 상담 과정 목표를 4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제가 빈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러가 굉장히 앞에 나온 정신 분석 이론이 저희가 만약에 빠졌다고 필기에 해서 X를 긋고 아들러부터 이론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저 100%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100점이 몇 점이니 이 문제가 지금 8점짜리 문제예요. 4가지를 써놓기 때문에 각도 2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아쉽게 틀렸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연 제가 얼마의 점수를 주셨을지도 참 의문인데 이제 6월 달이니까 곧 점수가 이제 합격 여부가 당연히 올라왔을 텐데 제가 합격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점수는 궁금해.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도 그런 지식으로 얼마나 이렇게 몇 점을 주셨을까라는 점수는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빈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들러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우열사 동계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 이제 하지만 이제 빈출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 2년 주기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빠르면 26년, 27년에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분명히 다 이제 합격을 하실 거지만 이제 혹시나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상담 목표 4가지. 참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기억해낼 순 없지만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열사 동계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게 삐를 꽂혀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열사 동계 해서 이 아들러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져가셔라 라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열사동계 그래서 아들러가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는 참 저희가 아들러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는데 사회적 관심, 왜냐면 또 개인주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관심이 그 이제 개인주의, 약간 정말 셀피시한 그런 이기적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개인주의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그래서 우열사 동계는 생각이 나시는데 또 정제동 3,4가 생각이 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마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정제동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계속 아실 것 같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이 뒤에는 사실 이제 그냥 이어서 쓰시면 돼요. 이 단어에 맞게 그냥 관련된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서 문맥에만 맞게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잘못된 만남을 BGM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틀었지만 잘못된 동기부여를 수정하도록, 잘못된 것을 어쨌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자, 아들러는요, 우월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굉장히 역동적,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우열사 동계,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부여를 수정하도록 하고 개인의 역동성, 열등감, 너 열등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4가지다. 그래서 우열사 똥개다라는 거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은 우열사 똥개다. 똥개가 아니라 동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적성검사 GATB에서 사용되는 9개의 적성 항목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소환을 해냈다. 그래서 이 9개의 이름을 다 쓰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9개 중에서 글쎄요, 한 3, 4개를 썼을까? 부분 점수를 굳이 주신다면 그래도 한 3점은 먹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22년 그 1차 때 3개의 적성 항목을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언어 능력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고 수리는 계산, 신속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9개를 쓰라고 하니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연수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는 조금 가장 그래도 있어 보이는 그죠? 적정 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뭐 지능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 수리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연수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사무지각, 형태지각 일단 지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같이 몰아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성 이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 지각은 정말 우리가 어디 그 약속 시간 같은데 지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인지의 이제 그 연속이지만 지각, 뭔가 이제 안다라는 겁니다. 느끼는 거. 자, 그랬을 때 사무지각, 뭔가 사무적으로 얼마나 아는지, 형태 지각, 그리고 공간은 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적성 검사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 보시지 않았나요? 그 무슨 이렇게 막 배치도 표면도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뭐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거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접는다고 하나요?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 막 별 표시해놓고서 찾는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공간 적성에 전혀 제가 지금 시공간도 모르는 판이라서 공간 적성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간 적성에 대한 부분 알고 싶지가 않지만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운동 반응은 이제 손의 재치 그리고 손가락 재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냥 저희 손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적성검 자체가 이런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손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발을 재치, 발가락 재치까지는 너무 오바스럽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소근육이라든지 이런 손에 대한 근육이 좀 많이 좀 퇴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반응, 손의 재치, 그래서 손유이 이런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막 손가락 가지고 이제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같은 거 씌워가지고 손에 재치 해가지고 막 새 모양 막 이렇게 막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손가락 재치. 그래서 손유이법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연수 가져가시고, 사형, 무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형, 사무지각, 형태지각, 그 다음에 공간적성, 그 다음에 운동반응. 운동반응 하면, 그럼 우리 소근육 생각해서 손에 재치, 손가락 재치 하면, 뭐죠? 보니까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오랜만에 벤틀리랑 이제 윌리엄 나오는데, 이 벤틀리가 이 손가락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막 콩짜락콩짝 삐약삐약 막 콩짜락콩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재치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면 딱 각인이 되는데, 일단 일반 적성 검사에서 일단 이번에 물어볼 것은 물어봤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년 주기, 3년 주기인 친구들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9개를 이렇게 다 쓰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되, 저희가 얘는 안 나올 확률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 1회차가 쉽게 나온 건지 어렵게 나온 건지,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연맥이는 문제가 좀 많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쓰셨겠지만, 그죠?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23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23년 2회차를 돌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했던 말이, 직무평가 방법은 이번에 출제 기준에서 빠짐에 따라 이 문제는 가볍게 보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러분들 시간 전망 검사제도 그렇고, 특히 원형 검사 그것도 그렇고, 직무 평가 방법도 그렇고, 저희가 출제 기준에서 필기에서 빠졌다라는 내용이 실기에서는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정말 빠질 때까지 빠진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출되었던 거, 빈출되었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1회를 치면서 느꼈고, 자, 그때는 정말 가볍게 봐서인지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가볍게 보느라 이 앞글자를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앞글자를 저희가 일단 암기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를 한대요. 자, 평가를 하는데 서분 요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저희가 뭔가 요점이 있어야겠죠? 요점이 있어야 되고, 뭔가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서분, 뭔가 딱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분 요점이 있어야 된다. 서분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서분 요점. 근데 이 말로 보면 저희가 그냥 뭐 미스 코리아를 뽑든 뭐 승무원을 뽑든 뭐 예를 들어서 딱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상대적 가치의 기초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다. 자, 만약에 제가 왜 승무원이냐 미스코리아냐 해서 너무 이런 미적 기준에 너무 편향돼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머리에 임팩트가 남는다. 자, 상대적 가치의 기초를 두고 각 직무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예를 들어 뭐 승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신체적인 조건도 분명히 볼 겁니다. 자, 키가 위에 짐칸에 손이 닿아야겠죠. 그래서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미스코리아에서 진선미, 뭔가 이런 지적인 거, 요즘에는 외국어도 그렇고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으신 미화, 그리고 뭐 선은 어떻게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지적인 수준까지 보더라. 그래서 요즘에 얼굴만 예쁘다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두고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서열,
뭔가 서열을 정한다라는 거 일단 봐주시고, 분류법. 사전에 만들어진 등급에 따라 직무를 평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사전에 만들어진 등급 채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많이 면접 보러 가셨을 때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아니면은 좀 적극성이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만들어진 등급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의 뭐 5점 100점이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분류법 하니까 저희 그 루브릭 NCS 과정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직무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점수법은 따로 있습니다.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고 총 점수를 구하여 평가하는 거. 자, 뭐 루브릭은 사실 이 분류법보다는 이 점수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분류법은 등급에 따른다는 거, 그리고 점수법은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총 점수를 구하여 평가한다라는 거, 루브릭 점수, 이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소 비교법은 뭐가 있냐? 자, 일단 그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합니다.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서, 자, 요소별로 직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직무들을 대표 직무 평가 요소와 비교해서 상대적 가치를 비교한다. 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수원 청년 강사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거기서는 이제 강의 계획표라는 거, 그 다음에 출석률, 그리고 이제 PPT를 얼마나 가독성 있게 깔끔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발표력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흐름을 잘 타는지에 대해서 요소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직의 대표 직무, 이거는 청년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 평가를 이제 요소별로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직무들을 대표 직무 평가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비교한다. 자, 대표 직무는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직무들, 자, 강의 계획표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발표력, 전달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PPT를 얼마나,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사로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물어보는 거, 자,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거, 요소 비교법이 되겠다.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을 쓰시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분 요점만 잘 아시고 평가 방법을 쓰셨으면 이제 점수 이게 한 4점인가요? 몇 점일까요? 4점이네요. 4점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일회가 아직도 아리송한 게, 이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 회차인지 아니면은 점수를 안 주려고 하는 회차인지는 일단 제가 합격률을 좀 봐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의 23년 3회차가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이제 그런 회차였다라면, 이제 25년 1회차는 아무래도 이제 혼란의 카오스가 오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률을 보고 저희가 이번에는 점수를 주는 회차였구나. 그럼 이제 2회, 3회 때는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쉬운 회차였다라는 것은 2회, 3회에서는 조금 어렵게 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를 좀 어려운 회차라고 믿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아마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조금 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점수를 최초 공개하면서 저는 한 20점으로 예상하지만 20점도 못 미치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셔야 될 것은, 과연 어렵게 느껴졌을지가 나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일단은 합격률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쓰시오기 때문에 참 설명하지 않아서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는 참 점수를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당도를 알다 말아서 좀 이상한 타당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가 예동이다 해가지고
그 예언 타당도, 그다음에 동시 타당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타당도의 종류가 이제 되긴 되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이 네 가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이 타당도의 큰 틀을 먼저 보고 가시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20년까지는 아직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참 20년까지는 보고는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20년 1회차를 지금 또 촬영 진행 중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저희가 신뢰도의 종류 세 가지는 압니다. 그쵸? 저희가 동네 형에게, 그쵸? 동네 검사 형에게 물어본다라고 해서 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내적, 그쵸? 동네에서 동형검사, 그 다음에 내적, 반분 신뢰도 해서 신뢰도의 종류는 그냥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쓰는데 타당도의 종류,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타당도의 종류는 그냥 저희가 항상 그 나오는 그 빈출 문제가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봤지 또 요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면 타당도 이거는 제가 썼어요. 이것도 기억이 어떻게 났냐면 김덕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필기를 준비하실 때 답 아닌 건 보지도 말아라 안면 타당도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타당도 여기까지도 기억이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구성 타당도 내용 타당도인지 구성 타당도인지 하여튼 이게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제가 거기다가 예동을 쓰고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부분 점수를 준다면 하여튼 저는 이번 그 1회차 때는 부분으로 점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목표 점수 20점, 과연 20점이 될지 안 될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일단 안면 타당도는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는 안면이 읽는데?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저희들이 문항을 읽고도 얼마나 타당했는지 저희가 아는 문제는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 타당도. 이제 내용 타당도는 이제 저희 출제위원님들이 저희의 답안을 채점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겠죠. 전문가의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다. 자,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쭉 썼을 때 안면 타당도 맞고 갑자기 예언 타당도랑 동시 타당도가 여기 왜 들어갔지? 내가 물어보는 거랑은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이제 틀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문가의 이거는 좀 예상 답안과 벗어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논리적인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이다. 그래서 그 시험관 그 위원들이 한 3-4분이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부분 점수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시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너무나 어긋나는 것은 이제 기대를 하긴 어렵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로 문제를 보시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실제 측정 도구에 얼마나 제대로 측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구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치수를 잰다라고 했을 때 여기 그 구성 타당도의 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간 그 이케아나 저희 조립식으로 뭔가 쿠팡에서 물건 같은 거 살 때 뭔가 이제 센티미터를 재고 이제 그 수납 칸이나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념들이 실제 측정 도구에 얼마나 제대로 그 매뉴얼이라든지 그 나사 목 같은 거 하나하나 봤을 때 그쵸. 그래서 구성 타당도가 얼마나 구성이 실한지 실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이다. 자, 준거 타당도는 자, 준 거, 안 준 거에서 제가 준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검사와 준 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검사의 타당도. 자, 검사와 그 준 거라는 것은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규준이랑 헷갈려서는 안 된다. 뭔가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규준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래, 준 거라는 것이 기준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검사 예를 들어서 검사한 점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준 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라고 치면 저희의 이런 실기 평가가 될 것이고 준 거,
기준, 답안이라는 거죠. 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중요시 봐야 되는 건 1회의 합격률이 곧 난이도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타당도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들으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필드가 나와요.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필드라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분이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브레이필드가 정제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세계에서 정제동 사태라고 말을 한다라면, 자, 정제동은 알았지만 이 정보적 기능과 제조정, 이 뒷글자를 모르는 것은 물론 이 뒷글자를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이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를 할 텐데, 설명을 할 수 없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조차도 쓸 수 없는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너무나도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가슴이 아려서 정말 25년에 대해서 너무 상기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5년에 대해서 이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웃기고 문제풀이를 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막 정말 인지적으로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했던 뭐 어떤 문제 있었잖아요. 뭐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베개 뭐 우울 진단인지 뭐 우울감에 지금 단단히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베개 뭐 인지 행동 상담인이 모시기를 지금 이상한 앨리스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행정 언니다 해가지고 뭐 백을 사주면 가슴에 진정이 되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정 언니에서 행동적 기법으로서 목표 수행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지의 변화를 빨리 바꿔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제가 사실 그 시험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필기에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그 한 몇 줄을 침대에서 요양을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기고 나발이고 막 날짜는 다가오고 그 예약이라고 해야 되나? 접수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한번 접속을 했는데 빈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자리에 대해서 되게 또 꼴의 운명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면서 그러면 공부라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필기에 너무 그냥 인지적으로다가 그냥 대가리를 팍 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기를 이제 제가 그 후기 영상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막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회차 때는 뭐 그래도 조금은 근접하게 좀 점수를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제동 사태를 절대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듯 말 듯 아리송하는 거는 정말 아까운 거니까 정제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뭐 6회씩 뭐 이렇게 문제를 끊어갈 때 보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진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의 뭐 다른 교수님들이 뭐 강의하시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채널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한 큐에 짧게 끝내시는 강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속 강사님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근데 저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6개씩 끊어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거고 저는 2배속으로 드리라는 말씀 썸네일에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 만큼 저희가 한번 이 정제동 사태, 정보적 기능, 제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인데 사실 이거의 팁을 좀 드리면 브레이필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정제동을 알면 어쨌든 브레이필드가 약간 그런 논리죠. 홀랜드 하면은 이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나오듯이 브레이필드 하면 저는 이제 필기로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약간 이 사람이 저희가 그 메리 유 노래에서 It's Beautiful Light 막 약간 이런 노래에서
약간 자꾸 그 브라이덜 샤워가 자꾸 생각이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일단 정보 회사에서 이제 뭐 하는 결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알아야지 결혼을 하겠죠.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직업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 정보를 통해서 내담자가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의사결정을 돕고 선택에 대해서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정보. 우리가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굳이 직업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정보라고 생각을 해도 뭐 정치, 뭐 사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재조정. 자, 결혼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 정보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든 소개팅을 통해서 하든 자만추를 통해서 하든 결혼을 했어요. 자, 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뭐 이혼 승려 캠프인가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제 재조정, 그죠? 갑자기 신구 선생님이 생각이 나면서 3주간의 재조정 시간 갖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그래서 직업 선택. 그러니까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좀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봐야 된다. 현실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조정. 그래서 저는 또 웃겼던 게 뭐냐면 정제동 할 때 이 제자도 제목할 때 제자를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화이트로 지워버렸죠. 자, 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아주 씁쓸했던 기억이 나고 동기화 기능, 이 동기화 기능도 뭐냐면 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자, 동기화시킨다는 거 우리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재부팅 해봤을 거고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이게 막 업그레이드 같은 거 진행하면 다시 초기화되고 동기화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담자가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좋은 기능이 있을수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해서 정제동. 자, 저희가 정제동이라는 분이 결정사에 와가지고 이제 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브레이필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빈출 중에 하나였고 가장 이제 한 22년인가 21년에 인가 아마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도 느끼는 부분은 22년, 21년에 나왔던 것도 일단 20년까지는 좀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9년부터는 일단은 뭐 강산이 변하니 뭐가 변하니 보릿고개니 뭐니 해도 일단은 나온 문제들만 조금 그러니까 빈출이라고 해서 거의 다 뭐 빈출이겠죠. 우리가 한번 보면 빈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19, 18, 17 이런 거를 쭉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뭐 연어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 저희가 20년도는 똑띠똑띠 보되 19년도에 나왔던 문제, 17년도에 나왔던 문제, 16년에 나왔던 문제 이런 애들은 그래도 돌고 도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말고 플러스 알파적인 애들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 문제를 뭐 푸는 거 가지고는 뭐 복습의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저희가 22년, 23년까지 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죠? 22년, 21년까지는 그래도 보고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5년 정리를 하고 저희가 20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상담사 실기를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